집권 여당이었던 난민 정권의 실각은 조선 최대의 부를 자랑하던 장씨 집안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결국 집안의 생계 유지를 위해 장옥정은 당시 대왕 대비의 손자로 난민과 연계돼 있던 동평군의 도움을 받아 궁녀가 된다. 대왕 대비의 총애를 받으며 궁녀 생활을 하던 장옥정은 우연한 기회에 숙종의 눈에 띄고 성은을 입는다. 한편 새로운 여당이 된 서인들의 정력에 의해 인현왕후 민씨는 숙종과 혼례식을 올린다. 당장 그 옥정이란 아이를 꼴 밖으로 내쫓으시오. 난민의 정계 진출을 우려한 서인과 대비에 의해 옥정은 결국 궁중에서 쫓겨나는데 앞으로 내치도록 하라. 잠시일 것이니라. 날 믿고 잠시만 나가 있도록 해라. 그러나 6년 동안이나 숙종의 부름이 없자 장옥정은 자결을 기독한다. 그 후 배출 6년 만에 옥정의 재입궁이 허락된다. 이후 파격적인 승차로 소위가 된 옥정은 왕자 균을 낳는다. 서인의 견제를 받아 인현왕후와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숙종은 왕권 강화를 시도한다. 생후 2개월이 된 왕자 균을 원자로 책봉한다는 것이다. 왕자 균을 원자로 책립하여 종세의 대계를 튼튼히 해야 할 것이며 원자의 생모를 희빈으로 삼도록 하라. 원자 정호를 반대하는 서인의 거두 송시열의 상소가 올라온다. 서치 않으리라. 이에 숙종은 자신의 왕권 강화책에 제동을 건 서인에 대한 일대 축출을 단행하는데 이른바 기사환국이다. 전국 변화의 회오리는 궁녀들에게도 그 여파가 불어닥쳤다.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는 게냐? 죽을 때까지 입단속을 해야 하느니라. 섣불리 주둥이를 놀려서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게야. 시작들 하게. 600여 명의 궁녀들이 있던 궁중. 이런 궁중의 제1금기 사항인 입단속이 실시된 것이다. 들쥐의 입을 횃불로 지지는 것처럼 궁녀들의 입에 밀떡을 물린 채 불로 지지는 신용을 하며 공포감을 조성한다. 궁금, 즉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발설을 금지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 말은 오늘날의 궁금증이라는 말로 바뀐다. 다들 조용합니다. 충신이냐 역적이냐는 충영론으로까지 비화됐던 기사환국의 태풍은 이렇게 궁녀들의 입단속을 시켜야 할 만큼 누구나 자칫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로써 원자 정호를 반대했던 서인의 총수 송시열이 유배 끝에 사약을 받았고 인현왕후의 큰아버지인 민정중도 절의 고도에 유배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인의 축출은 결과적으로 남인의 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이 된 남인이 처음으로 부딪힌 사건이 바로 인현왕후의 폐비 문제였습니다. 기사환국이 단행된 지 4개월. 그러나 서인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현왕후 민씨에 대한 숙종의 감정은 갈수록 악화되기만 했다. 마마, 전하 깨우서 워낙 정무가 바쁘시오나
저물녘엔 반드시 드실 것이옵니다. 오늘이 마마의 단신일임을 전하께서 잊으실 리가 있겠사옵니까? 마마, 그러니 느긋한 마음 잡수시었고 먼저 수라를 받으시지요. 아닐세.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아침 수라도 아니 드시고. 민비의 탄신일이었다. 예전 같으면 축하객들로 줄을 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숙종의 친결례마저 없었다. 너무도 긴 하루였다. 4개월 전 기사 환국이 시작되던 날, 그날 밤 그 분위기였다. 마마, 주상전하 드셨사옵니다. 전하, 이렇게... 중전, 내 명부에서 궁인을 더 드려야 할 듯 싶소. 궁인이라니요? 궁인 말이오. 이제 원자도 정해졌고 취선당을 개축한 후로는 여기저기 일선이 모자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사옵니다, 전하. 신첩이 알아서 처리하지요. 고맙소. 전하! 뭐요? 신첩이 그리도 미우시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요? 전하, 어찌 그리 야속하십니까? 신첩은 중전이옵니다. 중전은 곧 이 나라의 공모이옵니다. 그런데 전하, 신첩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서럽게 하시는지요? 지금 중전께서 투기를 하는 게요? 전하! 중전은 한나라의 어머니로서 만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바. 어찌 이게 중전이 할 짓이란 말이오? 전하! 신첩이 어찌 중전이옵니까? 이름뿐인 중전도 중전이옵니까? 중전은 여인네도 아니랍니까? 가늠할 수 없는 긴 세월을 오로지 전하만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하, 무슨 원한이 얼마나 많으시오? 신첩의 사과를 쑥밭으로 만드시고 신첩의 가슴에 못을 박으시는 것이옵니까? 원통하옵니다. 원통하옵니다, 전하. 어허! 비록 초보의 아내라 할지라도 감히 지아비에게 저항하지 못하는 법이거늘. 하물며 왕비가 임금에게. 중전의 실덕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구려. 채통을 좀 지키시오. 전하! 전하! 집권당이 난민인 이상 민씨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중궁에게 덕이 없고 투기하는 시샘이 날로 더해가고 있어. 과인이 어찌 이를 묵고할 수 있겠는가? 충격이었다. 민비 폐출을 거론한 것이다. 전하, 궁중의 일을 어찌 밖으로 드러내시옵니까? 전하, 중전 마마께서는 원자를 몸소 생산하신 것이나 다를 바 없이 여기시오. 자야하는 마음이 전하와 다를 바 없사옵니다. 그것은 경들이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비록 중궁에 불미한 일이 있다 해도
서서히 진정시켜야 마땅한 일이옵니다. 청컨대 잠시 전에 하교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비록 인현왕후 민씨가 서인의 딸이었지만 국모였다. 따라서 남인의 입장에서도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형들도 알다시피 송시열 등이 원자 정오를 얼마나 반대하였는가. 이 또한 알고 보면 중전의 간특한 수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가 모르는가?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내전 취자라 해서 희빈장 씨의 소생 원자를 친자식처럼 직접 키워오지 않았던가. 대통을 이어갈 왕손이니라. 헌데 예미 마음이 왜 이리 심란한지. 중전마마, 희빈마마 납시었사옵니다. 중전마마, 원자를 매시러 왔사옵니다. 신기도 편치 않으실 터인데 원자까지 부담을 드려서야 되겠사옵니까? 어서 원자를 매시게나. 마마, 이제부터 원자는 제가 보살펴야겠습니다. 인현왕후와 희빈장씨 두 여인의 운명은 이렇게 뒤바뀌고 있었다. 원자야, 네가 복덩어리이니라. 이 애미 6년간이나 배출되어 고초를 겪었느니라. 원자야, 네가 있는 한 이 애미 더 이상 걱정이 없느니라. 마마, 어찌 이런 일이. 고정하게 내 이미 짐작하고 있었네. 내가 나가야 나라가 조용해진다면 다행 아닌가.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편전에서는 일대 경론이 벌어지는데 천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온데 자식으로서 어찌 어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여염의 일로 말씀드리오면 부모가 불아인데 자식의 마음이 편할 수 없음이나 같은 이치옵니다. 청컨대 하교를 거두시고 모든 일을 화평하고 너그러이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불가하오. 누구 한 사람 인군의 뜻을 헤아리는 자 없으니 면대해서 못하겠는가. 당장 파하고 나가시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소이다. 모두 퇴고를 하지 말고 이로 정청합시다. 정청을 시작한 것이다. 정청이란 퇴고를 하지 않고 왕명을 거두어들이기를 청하며 벌이는 일종의 시위 행위였다. 그러나 숙종은 이에 강력한 태도로 일관하며 침묵으로 대응할 뿐이었다. 이 무렵 제야 서인의 거센 반발 또한 격렬하게 전개되는데 특히 젊은 유생들의 집단적인 전하, 항의가 빗발쳤다. 군신 부자는 일체이옵니다. 아비가 성품이 과하여 어머니를 죄 없이 내치고자 한다면 어느 자식이 간하지 않으리이까. 이제 전하께서 연고 없이 무고한 처사를 하시어 중전의 사례가 편치 못하게 되었는바. 여야를 막론하고 폐비 반대 상소는 안팎으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고 숙종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직접 신문에 나선 것이다. 더욱
족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놈! 되지 못한 변설로 임금을 능멸하고도 내 놈이 살아남길 바랬단 말이냐? 여봐라! 예! 저놈을 당장 극형으로 다스리렸다. 아마 통촉해 주시옵소서. 왕명의 거역은 영률로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숙종의 신문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실시된다. 결국 서인 박태보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유형길에서 죽는다. 그리하여 폐비 문제는 결국 숙종의 의사대로 일단락되고 만다. 이때 민비의 나이 겨우 23살이었다. 원자의 생모 희빈장 씨가 새 중전이 되고 이어 원자는 세자로 책봉된다.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었겠소. 서인이라 하여 친정가는 쑥밭이 되었고 나 또한 배비가 되었소. 내 명부의 아녀자가 어찌 정치에 관여할 수 있었겠소. 배비가 되어 6년간을 죽음 같은 시간 속에 보냈지만 누구에겐들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겠소. 나는 선택받은 몸이었소. 쫓겨난 인연왕후가 가여올 순 있으나 나 역시 쫓겨났던 몸이었소. 그 폐출 6년이 내게 깨달음을 준 게 있어요. 기회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헌데 세상은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았어요. 당시 유행했던 이 노랫말 속에는 실로 놀라운 정치적 함축이 있었다. 희빈장 씨는 잠시 머무는 것이요 인현왕후의 세상이 곧 오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풍문은 장희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사시남정기, 민비 복위에 대한 서인들의 정치적 염원은 이 책의 유포와 함께 표면화된다. 궁중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다. 점차 확산돼 가던 인현왕후 복위 운동은 새로운 파란을 예고하는데 상궁들 사이에 이런 흉패한 일이. 상궁들이? 당원문이 아니더냐? 당원문이란 자음은 1, 2, 3과 같은 숫자를 한자로 표기하고 모음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내용인즉 중전 장씨는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발칙한 것들! 중전마마.
자지 않고 뭘 하고 있는 게냐? 이날이 폐비민 씨의 탄신일이었다. 전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쇠뇌를 죽여주옵소서. 무술이 최씨. 9일 숙종과의 사이에서 영조를 생산하게 되는 최무술이는 이 무렵 폐비복위 운동에 가담하고 있었다. 고개를 들라. 오늘이 폐비의 생일이더란 말이지. 쇠뇌의 죄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지난날 쇠뇌는 폐비마마의 하애와 같은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해서 조촐한 생일상이나마. 전하, 부디 쇠뇌를 중벌로 다스려 국법의 지엄함을 세워주시옵소서. 그게 어디 엄히 다스릴 일이더냐. 도리어 가상하구나. 잊혀진 사람에게 그 같은 정성을 쏟다니. 자, 따라와라. 네, 오늘 밤은 예서 머물 것이니라. 당치 않으시옵니다. 승은을 입으면 아니더냐. 따르면 되는 것을. 아니, 이건 무엇인고? 사시남정. 숙종의 총애를 받는 최무술이의 등장은 중전 장씨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사씨 남정기라. 쳐라! 쳐야 할 것이니라. 저 못된 년이 중전을 능멸하려 듭니라. 용한 것 몹시 찌라는데도 성전환합시오. 전하, 어인 행자시오니까 아니, 이게 무슨 회개한 짓이오? 내명부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옵니다. 전하께서는 개념하신 일이 아닌 줄 아옵니다. 여봐라! 예. 저 아이를 당장 약방으로 옮기렸다. 예. 물러서지 못할까? 못합니다, 전하. 공무의 채통을 무너뜨리다니요.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당장 실행하였다! 예. 폐비 복위 운동에 참여하며 숙종에게 은연중 폐비 민씨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던 최무술이는 곧 내명부 종 사품인 수건으로 승차한다. 이 무렵 수건 최씨의 잉태 사실이 알려지는데 수태를! 그 못된 것이 수태를? 그렇지 않아도 마마의 입장이 공공한 터에 중전 장씨와 더불어 집권하게 됐던 남인으로서는 수건 최씨의 잉태 자체를 불안한 징조로 볼 수밖에 없었다. 내통하고 있다는데. 만일 서인과 연계되어 있는 수건 최씨가 왕자라도 생산한다면 이는 남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염려 말게. 수삼일 안으로 그것들을 잡아들일 것이니. 아, 예.
그보다도 최수건이 수태를 했다. 살려둘 수 없음일세. 큰일이네. 뭡니까? 장희재 이자가 수건 최 씨를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 중전에게 보내는 사찰일세. 아니, 이거 그뿐만이 아닐세. 그자가 우리를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네.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르지. 이 서찰을 한시바피 주상 전하께 전해야겠네. 자네가 한 번 더 수고를 해줘야겠어. 그러나 이 사실이 숙종에게 전달되기 전 서인들의 폐비 복위 운동이 집권당인 남인 측에 먼저 알려진다. 어김없는 사실이렸다. 그러하옵니다. 이미 거사일까지 정해졌다옵니다. 호호, 폐비 복이라니. 그럼 영모를 꾀함이 아니던가. 지체할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폐비 복위 운동은 곧 서인들의 재집권 시도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에 남인 측이 먼저 선수를 치는데 시행하시게. 폐비 복위 운동 주모자에 대한 검거령 선포로 표면화된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자네에게 달렸네. 이 사찰을 꼭 전해야 하네. 폐비를 복위한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서둘러 영모의 괴수들에게 극형을 내리심이 가한 줄로 아뢰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경중은 가려야 하질 않겠어. 문초한 내용을 이리 주시고 나가보시오. 충신이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망고의 이치가. 어찌 두 어미를 매실 수 있으며이까? 김춘택이 주장하는 핵심은 간단했다. 그대들이 폐비 민심을 복위시키라는 것이다. 백성들의 소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오. 정녕 민심을 헤아린다면 폐비께서는 복이 되어야 마땅하오. 일대 회오리가 일어날 순간이었다. 그런데 검거되기 전 김춘택이 보낸 서찰이 바로 이때에 도착한다.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수건채 씨를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 하옵니다. 독살? 아니, 누가 그런 망측한 짓을? 한성 부자윤 장희재가 그 주모자라 하옵니다. 장희재. 당장 장희재를 잡아들여 하옥시켜라. 또 영의정 권대원을 파직하고 남구만을 영의정에 박세채를 좌의정에 제수하노라. 또한 배출된 중궁을 복위시키도록 할 것이며 세자의 모우 장씨에게는 희빈의 자코를 돌려주도록 하라. 환국이었다. 한밤중에 정국이 급변한 것이다. 대전으로 가는 길이니라 물러서렸다. 마마, 고정하시옵소서. 마마. 어서 비키지 못할까? 감히 누구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감히! 내 이놈들, 세자는 어디 있느냐? 세자를 찾아라 어서! 중전마마! 중전마마! 하례들이 옵니다.
다시 중궁으로 복귀하랍시는 오명이 계셨사옵니다. 중전마마. 중전마마. 내 지난 6년 동안 모진 세월을 죄인의 몸으로 근신하며 살아왔소. 이제 이렇듯 병든 몰골로 어찌 다시 주상 전하를 매실 수 있겠소. 돌아가시거든 주상 전하께 내 말을 고해주오. 주상 전하의 성은행 감옥 하나 다시 중전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몸이라고요. 중전마마 오명이시옵니다. 회비 민씨가 복위되기까지는 꼭 6년이 걸린 셈이다. 장옥정 또한 폐출 6년 만에 재입궁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처지는 달랐다. 우리 세자마는 꼭 이 애미 곁에 있어야 하느니라. 세자야. 엄마, 마마. 마마, 전하의 진노가 계실까 두렵사옵니다. 제발 고정하십시오. 후일을 더 마셔야지요. 후일을? 그러하옵니다. 마마께서는 금지옥엽 같은 세자 저하가 계시질 않사옵니까? 곧 전하께서도 신중을 돌리시어 지난날의 광명을 다시 찾을 날이 올 것이옵니다. 다시는 후궁이 중전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국법으로 정하도록 하라. 만극하옵니다, 전하. 다시는 후궁이 왕비가 될 수 없다. 희빈장 씨가 중전의 자리에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조선 왕조에서는 더 이상 후궁이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습니다. 후궁을 중전으로 삼은 장본인이 바로 숙종 임금이시니까 왕비 교체에 따른 혼란 역시 숙종께서 스스로 자초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중전민 씨는 서인 집안 출신이요, 희빈장 씨는 남인과 연계된 인물이요. 두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인과 남인, 이 두 정치 세력을 배경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어. 과인은 서인을 대신해서 남인을 택했고 또 희빈장 씨를 선택했어. 중전민 씨를 궁궐로 돌아오게 한 것 역시 서인을 정치 동반자로 인정한 때문이요. 그렇지만 몇 차례에 걸친 환국은 말이 정권 교체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참혹함을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환국의 책임 그 일부가 과인에게 있음을 피하고 싶진 않소. 허나 내가 보위에 올랐을 땐 왕실의 일까지도 일일이 견제를 받아야 하는 말뿐인 왕이었어. 해서 과인은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 그것이 환국이요, 아니 환국뿐이었어. 이제부터는 서인이니 남인이니 하는 당파를 초월해서 인재를 등용할 것이요, 탕탕평평 당평 정치를 할 것이요. 숙종은 갑술 환국 이후로는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합니다. 환국의 상황도 그러했지만 환국 후 정부 요직에 서인을 임명하면서도 거의 대부분을 왕의 특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임금과 신하들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운명을 함께했던 인현왕후 민씨와 희빈장씨. 그러나 두 여인은 숙종의 왕권이 안정되고 정치 체계를 잡을 무렵에는 이미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중전의 자리에 있었던 지난 3년 6개월. 그러나 인현왕후 민씨의 복위와 함께 숙종은 희빈장 씨의 처소를 단 한 번도 찾지 않는다.
한편 최수곤의 지극한 정성에도 폐출 6년 동안 얻은 지병 때문에 인현왕후 민씨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기만 했다. 수건, 나를 간병하다 수건께서 병이 나시겠소.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처로 돌아가시도록 하세요. 아니옵니다. 쇳내 마마 깨워서 하루빨리 환우케 차하실 수 있다면. 최수건, 예, 마마. 희빈을 잘 받드세요. 예? 어찌됐든 희빈은 세자의 모우가 아니오. 어려운 세월을 많이 겪은 사람이오. 그 아픈 심정을 내가 어찌 모두 이해하겠소. 내 슬하에 고륙이 없어 전하의 큰 은혜를 만분지 1도 못 갚았음인데 두 분께서 세자와 또 여기 왕자를 낳아주셨으니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부디 두 분께서는 나를 본받지 마시고 서로 의좋게 전하를 잘 보필하세요. 마마, 쇳내들이 알아서 모든 걸 다 처리할 것이옵니다. 그저 쇳내들이 하는 대로만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어요. 이제 다 되었사옵니다. 저 물건을 빨리 해서 치우게. 어서 가세요. 어서 서둘러라. 곧 날이 풀리리라. 무슨 말인가? 취선당 희빈 장씨 말이옵니다. 희빈 장씨가 중전마마를 무고한다는 소문이. 이 사람 대체 네 앞에서 그따위 망발을 하는 게 세자의 모후를 두고. 세자의 모후라니요? 대감, 그럼 중전마마께서 승하하시면 국법을 어기고 취선당 장씨를 다시 중전으로 맞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오이까? 하하, 이런 망극할 일이. 그러니 희빈 장씨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훗날 큰 화가. 닥치게! 어찌 그리 방향무인가? 공연히 평지풍파 일으킬 생각은 말게. 다시는 내명부의 일로 성총을 흐리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터인지. 중전미씨 속적절 가져가시오. 그토록 세자를 아꼈던 인현왕후 민씨. 그녀는 왕비로 복위된 지 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서인의 핵심이었던 친정아버지의 뜻에 따라 15 어린 나이에 숙종과의 인연을 맺었다. 눈길조차 한 번 제대로 주지 않는 숙종을 위해 폐출된 장옥정을 불러들여야 했고, 결국 그 자신이 폐비가 되는 비운을 겪어야만 했던 인현왕후 밀씨. 그러나 중년의 문턱을 채 넘기도 전에 파란만장한 정치의 부침 속에서 일생을 마감한 것이다. 인현왕후의 죽음은 새로운 불씨를 남기는데, 결국 숙종은 중전을 무고한 희빈장 씨에게 사약을 내릴 것을 표명하게 된다. 전하, 유념해 주시옵소서. 세자 저하께서 오늘 이같이 천고에 없는 변을 만나시면 그 애통하고 절박한 심정을 신등이 장차 어찌 감당하오리까? 세자를 염려하는 경의 충정을 내 모르는 바 아니요. 허나 나 또한 세자를 염려함이에요. 후일에 세자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면 세자의 모인 희빈으로 하여 또다시 분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질 않소. 내 어찌 이를 알면서도 세자에게 그 짐을 지울 수가 있겠소. 과인의 뜻이 이미 정해졌으니 어서 전교를 내리도록 하시오. 전하, 통속해 주시옵소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어머님! 제발 말씀 좀 드려주오. 어머님을 살려달라고. 아바바밖에 말씀 좀 드려주오. 전하. 희빈 장 씨에게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내 무슨 연유로 나에게 사약을 마시라 하느냐?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죽게 하고도 세자의 손에 살기를 바라느냐? 마마, 희빈 마마, 세자는 어디 있느냐? 세자를 불러라! 앞서렸다. 어머님! 세자! 우리 세자! 어머, 나이를 버리면 안 돼요, 세자. 우리 세자. 어머님. 우리 세자. 어미를 버리면 안 돼요. 누가 세자를 불렀느냐? 주인에게서 당장 떼놓지 못할까? 예! 세자! 우리 세자! 세자야! 어머니! 세자야! 세자야! 전하, 이러실 수는 없음이옵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신다면 신첩에게 이러실 수는 없음이옵니다, 전하. 아바마마,
어머님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바마마, 소자의 소망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어서 세자를 메시어라. 예. 아바마마, 안 돼요. 세자야! 살려라! 세자야! 우리 아버님 살려요! 세자야! 아바마마! 아바마마! 세자야! 아바마마! 아바마마! 세자를 생각하거라. 세자를.達也, 세자를 위해서라면 신적 10,000번이라도 사약을 받겠사옵니다. 하오나 전하, 신첩의 죄가 무엇이옵니까? 신첩의 죄는 단 하나, 전하를 사모한 그 죄밖에 없사옵니다. 신첩도 승하하신 중전마마께서도 오직 전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보필하기 위해 모든 고초를 견디었는데, 헌데 어찌하여 신첩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사옵니까? 전하, 전하께 없어 손수 신첩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오니 셋내 아무런 여한도 남기지 않겠사옵니다. 전하, 세자를 인현왕후전을 비롯한 속설에는 장씨가 죽을 때까지 발악한 것으로 묘사돼 있으나 실록에서는 그런 구절은 보이지 않는다. 두 여인을 상극으로 치닫게 했던 숙종은 그 이후 탕평정치를 시도한다. 이는 후일 영정조 시대의 문화 정치 부흥기의 토대가 된다. 두 여인이 세상을 뜬 지 18년 후 숙종도 파란했던 생을 마감한다. 이번에 장희빈을 하면서 장희빈이 굉장히 지적이고 또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극복해가는 여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역사는 장희빈을 세상에 없는 악처이자 또 요부로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정치 세력이라든가 후세의 사가들의 책임입니다.
즉 우리는 보아오듯이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실제로 한 남성을 놓고 두 여인이 시샘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택한 운명이 아니고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인들은 장희빈을 밀고 서인들은 인현왕후를 밀었습니다. 숙종은 그 배후에 정치 세력이 있으니까 그 정치 세력 관계에 의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 여인들을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엄격한 의미에서 장희빈은 물론 지적이고 상당히 개성적입니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서인들이 역사 기록을 하면서 엄청나게 과장을 했거나 왜곡되게 썼다고 보아집니다. 또 그와 달리 남인들의 기록에서는 그렇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장희빈을 아주 악녀라고 보지 말고 그 인간적인 면모라든가 여성의 어떤 참모습 같은 것으로 한번 비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현왕후 민씨 역시 조선의 공모로서 인내와 후덕함을 구치표로 해서 그 시대를 성실하게 살아간 인물인데요. 6년간의 패출 과정에 있어서 무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었을까요?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과 또 옛날에는 아주 다르니까 사회 기제나 규범이 다르니까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산다. 그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부덕의 거울이 첫째 말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현왕후는 쫓겨날지에도 억울한 말을 들었을 적에도 하나의 답변도 하질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죄인이. 그리고 눈물 하나 보이질 않고. 그러니까 인내성과 사귀는 그 마음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자신들도 요즘에 모두 남의 탓들을 잘하는데 좀 본받아야 할 점이고 역사 없이 그렇게 다시 보기가 됐다는 거 그거 자체도 보상을 충분히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의 시각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현왕후 민씨는 핍박받는 후덕한 본처의 상으로만 그리고 희빈장 씨는 사악하고 간교한 요부의 모습으로만 파악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인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정치 상황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승자냐 패자냐 선이냐 악이냐 하는 단순한 평가는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섰던 자리, 그 사람이 처했던 상황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의 평가는 보다 객관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두 여인이 살았던 시대를 오늘로 돌려놓는다면 희빈장 씨와 인현왕후 민씨 두 여인을 보는 시각과 평가는 과연 어떤 것이 됐을까요?